이재용이 어제 2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한 방송은 저를 나와라 말아라 나오라 말아라 몇 번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자, 지금 언론들은 이재용을 270조 삼성 뇌물제압했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들은 제목을 270조 삼성 뇌물합했으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 마치 거대 기업 삼성이 몰락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 재벌은 과거에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재벌과는 성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좋든 싫든 대기업 재벌들의 영향력 아래서 한국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고, 납품, 하청회사, 자회사 비롯해서요, 재벌들이 수출로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산하는 일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제조 활동을 하는 것은 순전히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었고요. 또 기계화나 자동화, IT화도 크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 기업 존재 자체만으로서 또 거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관리직을 하는 사람, 거기에 유통을 돕는 사람, 격리 해결을 하는 사람 등 수많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직종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 이전으로 주요 생산기지가 대부분 해외에 나가고, 또 자동화, IT와 이런 부분으로 노동력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일자리 창출 이꼴 대기업이라고 보던 그런 지금 허상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그들의 돈벌이일 뿐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효과들 크다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기업 몇 개 위주로 한국 사회가 급속히 재편되어 버린 이런 경제 구조가 옳은가? 이제 재벌이라 해도 30대 재벌, 50대 재벌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 위에 한 5개가 대부분 다 먹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재벌 구조로 가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삼성이 거의 독주하는 이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이꼴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삼성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훅 가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불과 10수만 개의 일자리만을 한국에서 고용 창출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덩치가 크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기업 운영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뭐 다 정치와 유착되어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자, 이재용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에 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회사 내부로부터 아주 매우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자, 김종 차관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유라 지원을 논의했고, 이재용도 합병 전에 정유라의 존재, 즉 정유라를 삼성이 합병의 대가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에 대해서 뇌물 공여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검은 이재용이 승마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선계구도 지원을 약속받은 여러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김종 차관으로부터, 전 차관으로부터 2015년 1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덕 전 장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유라 같은 승마 선수를 키워줘야 한다고 얘기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참말로 대통령이 정말 잘하는 꼴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 직후 김종 차관은 임대기 제1기획사장 삼성 산하조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소개받고 3, 4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정유라 지원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늦춰 잡아도 2015년 초에는 이미 삼성이 정유라라는 존재를 잘 알았다고 합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했을 때 이재용과 첫 독대를 할 때 승마 선수 지원 요청을 넘어 구체적으로 정유라 지원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해 5월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에는 경영권 승계가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특검은 2015년 3월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장에 취임한 뒤 2015년 6월 승마협회가 삼성 지원을 전제로 해서 정유라 올림픽 지원 로드맵을 짠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2015년 7월 청와대가 안종범을 통해서 삼성전자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삼성은 정권 초기부터 정유라의 존재를 파악하고 가장 먼저 확실히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삼성은 이건희 회장 쓰러진 뒤부터 2014년 5월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에 들어갔고 이참에 서로가 정보가 있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 지원을 부탁했고 그때 뒤로 승마협회를 삼성이 다시 가져와서 삼성전자 사장을 승마협회 회장으로 앉히고 정유라 지원을 위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합병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좀 넣어서 도와달라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뇌물의 키맨인 박상진이 어제 이 특검에 소환이 됐는데요. 자, 이 박상진에게는 뭘 특검이 물을 건가 하면 최순실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청탁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박상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포함하고 그를 갖다가 지금 불러서 물어볼 일이 몇 가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람이요 이석증이 발생을 했다면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박상진에게 이재용으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를 받고 또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게 되면서 정유라 지원 프로젝트를 어떻게 짰는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지불하도록 서로 이야기가 되어 갔는가 하는 부분을 물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은 3번을 만났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2014년 9월 15일 이후에 2, 3차 독대에서 최순실의 메시지가 박 대통령을 통해서 이재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차 독대 이틀 전인 2015년 7월 23일 최순실이 독일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최순실은 승마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 4가지 내용이 담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이재용과의 2차 독대 자리에서 메모에 담긴 4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마에 8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그리고 미르하고 K스포츠에 삼성이 200억이 넘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독대는 2016년 2월 15일 날 있었다는데요. 이 독대 하루 전날인 14일 장시호는 최순실이한테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을 지원해 달라는 기획서를 썼고, 그 다음날 박 대통령은 장시호가 쓴 기획서를 최순실로부터 받아서 이재용에게 전달을 했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시호는 특검에서 자신이 만든 기획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람은 윤전추 행정관이라고 전달자까지도 지목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용의 두 번의 독대 과정에서 전부 최순실이 요구하는 금전 전달 요구가 이재용에게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뇌물을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뇌물죄를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재용은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이재용의 소환도 결국 구속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보는데, 삼성 뇌물죄 수사에서 삼성의 가장 약한 고리는 검찰과 특검 단계에서 진술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거짓말을 하려면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붙들려 가서 조사받을 때의 핵심 원칙이죠. 검찰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이었다. 즉 성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이었다. 대기업은 그런 사회적 환원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랬다가 특검에 와서는 이재용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 측에 강요에 못 이겨서 돈을 줬다라고 말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걸 자기들이 시인을 한 건데요. 진술이 흔들릴 경우 영장 청구에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재용은 최순실도 몰랐고 지원도 몰랐다라고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장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최순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도 이재용이 주도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다양한 물증들을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방어 논리를 깰 수 있는 명백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특검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용을 불러서 묻기 전에 특검은 준비를 만반으로 갖췄다는 겁니다. 이재용이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논리적 허점을 막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재용의 진술을 들어보다가 증거와 다른 진술이 나올 경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질이 좋지 않다 하면서 그걸 이유로 구속시킬 사유가 매우 많아졌다는 거죠. 자,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자기에게 어떻게 협박했느냐 이런 것들을 강요했느냐를 증거로 제출하면 될 건데, 자, 그런데 그것이 삼성 입장에서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특검 측은 지금 어제 이재용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을 다 자백해라, 그러면 너를 불구속은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재용에게 기회를 줬을 건데요. 이재용한테는 이런 딜레마가 없을 겁니다. 자백을 하면,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가지 법적 처리 절차를 밟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법원에 가게 되면 너 뇌물 줬다며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자백을 안 하고 자기가 피해자다, 나는 강요를 해서 줬다, 이제 그냥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는 끝났고요.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대통령이 강요하는데 누가 안 줄 거냐 이러면 특검은 재질이 안 좋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것이죠. 이래저래 이재용은 머리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재용은요, 완전히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안종범의 수첩에 다 적혀 있는데요.
자, 이재용은 문화스포츠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재단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인 금액 이야기도 없었다. 재단 지원 이런 거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안종범은 두 사람 사이에 그 대화를 기록한 수첩에서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그러고는 이재용은 또 뭐 하는가 하면 아무리 기억을 해도 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문화스포츠에 관해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서도 이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휴대전화 이야기를 한 뒤 그 뒤 대통령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합병에 관한 문제는 법에 따라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들이 처리한 부분이라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재단 설립과 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챙기지 않고 사업적인 부분만 챙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올해 2월 달에도 박 대통령과 면담을 했을 당시에도 평창올림픽 이야기만 했다 하고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 직접 유치한 국가적 중대사인 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메인 스폰서로서 중대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면담 뒤 배웅하는 자리에서 플레이드 그라운드라는 차은택이 광고 실질적인 소유주 최순실이죠. 광고 부탁 안 하더냐 팜플릿 안 줬냐 물었지만은 그런 걸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한국 최고 재벌 이재용이 이제 2016년 12월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위정을 피하기 위해서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았냐 하니까 2016년 2월 언저리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랬고 정유라 성마 지원 보고를 받은 시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나서 미래전략실 실장 팀장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랬고 또 계약 체결과 4차례에 걸친 송금 당시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1월 달에 와서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을 독대할 때 압박을 가해서 정유라 성마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또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재용이 이행한 것이고 이렇다면 이재용이 모든 이런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을 리 없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부탁했고 이재용이 밑에 시켰으니까 했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재용을 제끼고 직접 삼성의 미래전략실에 지시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지난번에 12월 청문회에서 이재용이 최순실 정유라를 지원하게 된 부분에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마치 압력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예 모른다. 두 번째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밑에서 알아서 했지 나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은 뭔 말을 했는지 내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러다가 이제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해주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면 부인을 하다가 이재용이 특검의 수사 타깃이 되니까 그제서야 일부 후퇴해서 강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최고의 재벌답지 않게 치사하게 노는데요. 똑바로 좀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용이 구속되더라도 정확하게 이재용에 대한 혐의가 그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용도 국민입니다. 좀 돈이 많은 국민일 뿐인데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좀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다가 모아놓은 돈을 저거 삼성물산 주식에 투자한 걸 털어먹는 식으로 지재산을 늘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재용을 옹호하는 사람이요.
그때 합병이 되어가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서 돈 벌었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찌 될지는 귀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럼 주식 가격 내려가면 또 돈 잃었다고 할 겁니까? 그 당시 현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는 삼성이 오늘날 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짝짝꿍 하면서 국민들 연금을 털어먹는 이런 짓거리를 한 배경에는요, 국민들이 과거의 생각에 빠져서요, 아직도 삼성이 우리를 열심히 먹여 살리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스스로가 이런 오만한 짓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꿈에서 깨어납시다.